하나, 대학교 제가 1학년 때였어요. 근데 이 사건은 제가 인생에서 첫 번째 셀프 모티베이션이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크게 제가 강시인데요. 주변에서 저한테 깜짝우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왔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포기도 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저는 21살을 보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1학년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혼돈에 빠졌어요. 2학년을 이제 진학을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공이. 혹시 제 전공이 맞춰보시겠어요? 제 전공? 너무 말하지 말고. 제가 아는 동생이 왔습니다. 네. 제 전공이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시잖아요. 점수에 맞춰서 이렇게 줄자를 딱 지면은 어느 학교, 어느 과에 갈 수 있다는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셀렉을 해주시잖아요. 그 중에서 여자는 컴퓨터를 하면 사무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공사학번으로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게 됐고요. 들어갔을 때는 꿈과 낭만, 미팅, 소개팅 이런 걸 꿈꾸면서 들어갔지만 실상은 다르더군요. 굉장히 1학년 때부터 도서관에서 밤을 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게 굉장히 싫었지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저의 깜짝으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빠졌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재미가 없었어요. 1학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1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친구들과 재미있게 생활을 했는데 2학년 때부터 전공에 들어가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가. 근데 하긴 해야겠고. 그러다가 무작정 제가 우연한 계기로 이제 그 미국에 학교랑 연수가 되어 있던 그 학교에 가게 됐고 한 달 반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휴학을 해야겠다. 학생일 때 휴학은 사치이지만 이때밖에 할 수 없는 나만의 뭔가의 그 안식년 같은 시간이겠다 해서 그때부터 저의 2년 휴학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언니가 있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뭐 엄청 부유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2년을 휴학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반대를 좀 심하게 하셨어요. 뭐하러 2년을 하느냐, 방학 때만 갔다 오면 되지. 가고 싶으면 알바를 하려면 방학 때 해라, 뭐라도 방학 때 해라 했는데 저는 2년을 꼭 휴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부모님한테 지금은 좀 죄송하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이렇게 A4용지를요 이렇게 가지고 가서 부모님 두 분을 잠깐 방에 앉히고 A4용지를 앞에 딱 두면서 제가 1부터 10위까지를 쓴 다음에요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막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엄마 아빠 지금 나 잡으면 나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 아빠 탓하기 싫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 기가 찬 거죠. 그러면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해서 제가 2년 동안 휴학을 하게 됐고 첫 번째 휴학을 해서 뭐 했을까요? 대부분 하는 알바를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휴학을 해서 호주라는 곳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쪽에 연고지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2005년이었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없었거든요. 근데 돈이 우선 없잖아요. 비행기 값은 있어야 가니까. 비행기 값은 있으면 우선 가서 어떻게든 살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바를요 하루에 한 3-4시간씩 자면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두세 탕씩 뛰었어요. 그래서 한 200~300만 원을 모아서 우선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비자를 또 우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D-Day까지 남은 기간 동안 알바를 또 엄청 빡시게 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벌었지만 제가 학생 때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정도 벌고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부모님이 좀 불쌍했던지 한 몇백만 원 이렇게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1년 산다고 가는데 그냥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무작정 21살에 제가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를 가게 됐었고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1년을 살아야겠는데 당연히 돈이 없잖아요. 있던 돈으로 여행을 하고 보니까 돈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수중에 그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우선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은 한 주 생활비가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 돈으로 방세랑 뭐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데 100만 원이 떨어지면 우선 불안하잖아요. 뭐라도 일이라도 해야겠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막 영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워킹홀리데이라고 하는 비자의 특성상 한국인은 더군다나 그 2005년도에 쉽게 일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서빙하거나 뭐 청소하거나 아니면은 뭐 농장 가서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농장에서 이게 바로 농장입니다. 제가 일을 했던. 그래서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점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유흥비가 낮고요. 네, 생활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한 달 정도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포도가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가위로 이렇게 피킹을 합니다. 피킹을 하고 트리밍을 해가지고 자른 다음에 이렇게 패킹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컨츄렉이라고 하는 하루에 몇 박스를 만드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하루의 보수가 정해지는 네, 그런 일들을 이제 했었는데요. 이렇게 한 반년 정도를 이렇게 여행하다가 농장 들어가서 일하고 여행하다가 농장 들어가서 일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주변에 제가 그때는 21살이었기 때문에 언니 오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냐? 제가 앉아있던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호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생존이 걸렸잖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나는 먹고 살아야 하고 이동도 하고 여행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눈을 뜨고 뭔가 움직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심하게 육체적인 노동에 시달려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농장에 가는 거예요. 같이 캐러반에서 살면서. 그래서 이렇게 포도를 따서 한 달 반 정도 일을 하는데 한 번에 한 200~300만 원씩 세이브를 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좋은 케이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나가는 돈은 없는데 버는 돈이 있으니까 한 그렇게 빡세게 일을 하면은 그 정도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추억이 저의 21살에는 이런 깡다구가 있었고요. 그렇게 1년을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진은 제가 그 어디를 여행을 갔는데 자전거로 그곳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도를 보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좀 길치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만 손등에다 썼어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아 어느 스트리트에서 내가 우회전을 하던가 좌회전을 해야지 이렇게 쓰면서 다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도 불구하고 이곳에 여행할 때 제가 길을 한 3번인가 잃었어요. 도저히 모르는 곳에 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좌충우돌 막다른 길도 가보고 해야 나만의 지도가 넓어지는구나. 나의 색이 한 가지 색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색으로 빛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정말 달콤했던 휴학생활은 이제 2년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갔다 와서 휴학을 하면서 제가 복학생으로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